네, 김문수 후보가 40대 국무총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22일 국회에서 정치 공약을 발표하면서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세대로 기득권 세력을 변질 근데 됐다.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임명해서 40대 총리의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70대가 먼저 퇴장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국무위원회 3분의 1 이상을 40대, 50대 미만으로 임명하는 것보다 대통령을 70대가 아닌 사람으로 그렇죠. 뽑는 게 훨씬 더 새로운 세대 등장 아닙니까? 네. 본인은 사퇴할 생각이 없고 어쨌든 40대 총리를 던졌어요. 이준석한테. 야 네. 당권도 주고 총리도 줄게. 그렇죠. 했더니 이준석이 뭐라고 했죠? 이준석이 절대 그럴 일 없다.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 이름으로 승리할 거다 하면서 휴대전화 수신을 차단을 했습니다. 준석이스럽죠? 일단 대화 단절이야. 대화가 네.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준석이 끝까지 찐다고 얘기는 했지만 완전 이거 뻥이라는 거 온 세상이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 것 같다고 다들 얘기해요.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할수록. 네, 그렇죠. 강조할수록 할 것 같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단일화라는 건 그냥 무릎 꿇리는 거예요. 네. 무슨 거기에 자기 사적 이득이 있어서 만약에 사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면 이준석이 완주해야 됩니다. 저 다 망해가는 정당에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 대선 끝나면 국힘당 어차피 분열할 텐데 그 분열한 사람들 흡수해서 개혁신당에서 살아남는 게 머리가 있다면은 그런 게 그쵸, 확실한데 그쵸, 자 네. 그럼 나중에 그래서 마지막에 단일화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준석을 누군가 끌어안쳤다는 거죠. 힘으로. 자 그리고 지금 명태균도 작업 들어갔어요. 명태균이 단일화 관련해서 제안을 한 거죠. 명태균은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철수 단일화도 만든 게 명태균이 연결해 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명태균도 지시를 받는 지금 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은 이번 대선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김건희가 그 뒤에 있었다면 지금은 더 뒤에 큰 세력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열받으신 분 한 분 또 등장했어요. 한동훈. 네. 한동훈이 지난 경선 몇 명이서 짜고 사기쳐서 저 이겨먹은 거 아니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했다. 왜냐하면 진짜 보수고 나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계속 이렇게 방해할 거면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윤들이 자기들 살자고 우리 당을 통째로 팔아 넘기는 거다. 단일화 거래에 매달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은 목숨 걸었거든요. 네. 저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 왜냐하면 끝나면은 당권을 한동훈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준다고 당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권은 안 총리를 되지. 주고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용납이 됩니까? 한동훈이 용납이 안 되는 거는 분명히 미국이 나를 밀어주기로 했는데 김문수가 당선이 돼버렸어. 윤석열이 김문수를 미는 바람에. 네. 그래서 한동훈은 극대노한 겁니다. 네. 윤석열이 왜 이 지금 흘러가는 판을 왜 깨고 있냐 이 얘기인데 사실 이 판은 지난 제2 6.29 선언하라고 했던 그 롤을 한동훈이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가 잘했어야지. 지지율도 좀 나오고. 네가 역할을 아유, 잘했으면은 정말.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저렇게 연설만 안 했어도 여기까지 안 왔어요. 자, 그런 와중에 저희가 어제 얘기 들려드렸는데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죠. 네. 이 김대남이 영입됐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다가 철회가 됐어요. 그거와 네.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입장을 냈죠. 네. 김대남 영입 실무진 실수다. 재발 방지책과 문책을 검토 지시했다. 이렇게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김교흥 의원이 했다는 거예요. 네. 김교흥 의원한테 일주일 전쯤 지인을 통해서 김대남 씨가 찾아왔고 영입은 잘못된 표현이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와서 돕겠다고 했다. 근데 문제는 고발 사주나 관제 대목, 그러니까 김대남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고 스크린 이제 해봤는데 서로 교차 스크린을 해봤는데 자기가 이제 피해받은 걸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인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빅텐트라는 이름 아래서 기준 없이 사람들을 긁어 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대남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몰랐다는 것도 문제죠. 여전히 수박과 반개혁 세력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또 김종민을 영입하겠다. 네. 이런 헛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중앙선대위 합류를 추진을 했지만 당 내부의 반발로 중단된 걸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김종민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짓을 하고 나간 자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미래 가서 이낙연이랑 같이 갔다가 거기서 또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될 판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탈당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붙어서 개파들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민주당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자, 그런데 저는 손 잡을 수 있다. 그럼 전제가 뭐냐? 뼈저린 반성을 했냐예요. 뼈저린 반성과 도대체 자기의 정치 철학이 뭐냐, 이게 뚜렷하게 보여지고 실천으로 검증된 사람만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래서 김상욱 정도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김상욱은 꾸준히 자기 주장이 또 일관되고 똑같잖아요. 일관되게. 그러면 거기 그런 건강한 보수가 들어와서 민주당 내에서 보수적인 역할을 하는 건 괜찮지. 국민들을 배반하진 않으니까. 국민들이 탄핵하라고 하고 파면시키라고 하는 거에 김상욱은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김종민은 안 되지. 미국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빼내서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걸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났어요. 그런데 이 발언이 왜 나오게 됐는지 갑자기 주한미군 갑자기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젠가 그저께 아무튼 촛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전쟁의 징후다. 주한미군을 빼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요 뉴스 다 보셨을 것 같고요. 요 뉴스를 얘기하려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사령관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 대한민국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작은 부분으로서 영내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표현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정말 모욕적인 발언이 어디 있냐. 우리를 항공모함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촛불에서 발언도 있었고 규탄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미국의 의도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브런슨이 한 말은 쉽게 말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불침 항모라는 뜻이거든요. 한반도 한국은 불침 항모다. 이 불침 항모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항공모함부터 좀 알아야 돼요. 항공모함을 언제 쓰느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라크랑 전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라크에 군인들을 보내려면은 육군이 가기 전에 먼저 이 공군이 가가지고 폭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라크하고 미국은 너무 멀어요. 그럼 미국에서 폭격기가 떠가지고 이라크까지 하루 넘게 걸려요, 이거. 가다가 중간에 기름 떨어지고. 네, 중간에 이제 공중 급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제 소모적이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라크 인근에 이제 기지들을 임대를 합니다. 다른 나라 기지들을 임대해가지고 쓰는데 거기에 이제 또 막 그 나라에서 거부를 할 수도 있고 주권 문제가 막 생기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공군 기지를 아예 갖고 가지라고 해서 만든 게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이라크 근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폭격기가 떠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항공모함은 철저히 공격용이에요.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만드는 나라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 침략하러 가기 위해서 만드는 게 항공모함인데, 자, 그 불침 항모라는 표현이 가장 흔히 많이 나왔던 게 대만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두고 저기는 우리의 불침 항모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왜? 대만에 활주로가 있고 여기에서 미군 폭격기들이 떠서 중국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항공모함처럼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대만이다, 이 얘기인데, 이걸 똑같이 이제 한국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한국이 바로 우리가 중국 공격할 때 항공모함처럼 써먹을 수 있는 곳이야 라는 뜻으로 말한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나라를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하는 적이 있나요? 미국 말고는 이런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주권 훼손, 주권 모욕 발언인데. 그렇죠. 그 나라를 그냥 자기들 무기로 쓰는 거잖아요. 만만한 나라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중국을 공격하러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원래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있는 거지 동북아의 다른 나라 쳐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정 위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슬슬 주한미군이 왜 북한한테서 한국을 지켜주는 역할만 하냐, 좀 이거 아깝지 않냐, 다른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걸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비중 있는 인물이 직접 얘기한 거는 사실 이제 좀 이례적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라크전 때 나왔던 개념인데, 미국이 이라크전 때 유럽에 있는 뭐 이탈리아나 독일에 있는
이 미군들을 이라크로 이렇게 파견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 나라 의회에서 이거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국회가 주한미군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유럽은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탈리아에 있는 미군을 빼가지고 이라크 보내고 싶은데 이탈리아 의회가 그걸 금지를 해버리니까 못 빼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야 그런 절차 없애버리자. 그냥 우리 미군은 자유롭게 어느 나라든지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제안된 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주한미군도 이렇게 하고 싶다. 물론 지금도 사실 맘만 먹으면 이게 가능은 하죠. 왜냐하면 이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주한미군이 몇 명 있는지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밝혀주면 28,500명이야 라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그렇죠, 그렇죠. 알 방법이 없어요. 국회에서 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주한미군 측에 몇 명 있습니까 물어보면 답할 의무가 없는데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한미군이 언제 몇 명이 들어왔고 언제 몇 명 나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네. 공개적으로 우리는 주한미군은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너네 그거 우리한테 뭐라 하면 안 돼. 라는 걸 이제 못 받고 싶은 거죠 미국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할 거다, 몇 년도에 침공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지금 이전과 좀 다른 상황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대만을 언급하면서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발언한 것도 처음이고 같은 날 그 마이클 디손버라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의 대만에 대한 지원을 장려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한미군만 꼭 대만을 지원해야 되나? 한국군도 지원하면 좋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한국, 일본 이런 데서도 대만과 중국이 전쟁할 때 대만 편 들어가지고 무기도 보내고 파병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그 무게감 있는 이런 이제 정부 인사들이 이런 발언하는 게 상당히 이제 이건 문제가 되는 이례적이죠. 거죠. 이례적이죠. 그렇죠.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한민국 새 지도자는 6월 4일부터 일종의 동맹이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네. 이건 협박이죠. 남은 나라 대통령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협박을 한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안한 방향을 너가 수락하지 않으면 이거 위기가 온다라고 진짜 협박을 한 건데 네. 그건 이재명을 길들여서 반드시 차기 정권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라는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끝까지 순응하지 않으면은 미국이란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지금 대통령인 트럼프도 총 맞았어요. 미국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총 쏴버리는 나라거든요. 그럼 한국의 대통령 총 쏘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분명히 그런 시도를 할 거다. 이재명이 말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거해. 뭐 바로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암살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위험한 거예요. 네. 제보들도 상당하고요. 자, 그래서 이 암살을 지휘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윤석열과 김건희가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거다. 이 정도의 생각이신 분들도 있지만 그 큰 그림 배후에는 미국의 이익이 관철돼야 되는 차기 정권이 너무 중요한 이 상황이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배경이거든요. 그 앞에서 윤석열이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암살 계획에 얘기들 나오는 게 전직 HID 요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죠. 그거 다 지휘 관리 감독하는 게 지금 김건희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저렇게 돌아다니게 놔둔 거죠. 탈옥도 시켜주고 역할도 주고 이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HID 요원이든 전직 요원이든 이런 사람들한테 암살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만약 잡히면 자기는 뭐 사형당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충성하겠어요? 네. 근데 윤석열 보니까 야 쿠데타까지 했는데도 멀쩡히 돌아다니고 영화 구경하고 다니네?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야 너 잡혀도 다 빼줄 수 있어. 윤석열 봐. 이런 어떤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윤석열이 계속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놔두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도 좀